네, 반가워요. 네, 6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을, 네, 조금씩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비가 오든 안 오든 중요한 건 뭐예요? 몸이 무겁다는 거지. 그거는 바로 나이가 들었다는 건데요. 네, 주식 종목 진단으로 조금은, 이제, 나이를 잊으시고, 네, 즐거운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좀 부정적인 어떤 시각보다도 좀 긍정적인 미래, 이런 것들을 좀 꿈꾸기 위하여 실적 시즌이 진입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군들의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 좋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목표 주가가 최근에 상향 조정이 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온 그런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요, 컴투스 먼저 볼게요. 네, 컴투스는 지금 추세 너무 안 좋죠. 게임주들은 이거 뭐 컴투스나 저거 누구야? NC소프트나 뭐 거의 다를 게 없어요. 게임주들은 딱 있는 게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 이거네요. 크래프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상승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추세가 좀 진행돼 줘야 돼요. 뭔가 상승 연결되는 거. 네, 웹젠 같은 경우도 추세가 좀 바뀌고 있는데 요건 아직 액션이 나오지 않았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좀 뭔가 전환되는 포인트가 좀 있으면 좋은데, 요거하고 또 뭐가 있었죠? 저기 넷마블, 그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이제 추세가 좀 돌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전환점이 있는 것들은 기대를 좀 해볼만 한단 말이죠. 근데, 컴투스, 또는 이제 뭐, NC소프트, 이런 거, 네. NC소프트, 이런 것들은요, 지금 추세가 계속 하향입니다. NC소프트는 그래도 최근에 좀 저점 잡으려는 노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잘만 된다면 여기서 돌리는 모습 나오겠지만,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한빛소프트 이런 거 있나요? 한빛소프트 이런 것도 게임주죠. 네. 그 다음에 뭐, 데블인가요? 대부 시스템인가? 이런 거? 네. 요것도 나쁘지 않네요. 네,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 요렇게 횡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이 컴투스는, 네, 좋지 않습니다. 요거는 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뭐, 나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 나오지만은, 글쎄요시다, 입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투자증권에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게 조금 이상한 게요. 2분기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더 낮춰지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전망했어요. 그런데 목표 주가는 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것은 실적이 좋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됐어. 자, 이거는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은 1830억, 영업이익은 4억 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는 얘네들이 더 이제 어떤 비용적인 구조라든지 또는 이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게임의 어떤 흥행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확률을 좀 높이려고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건 가봐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주가 추이가 너무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네, 만약에 정말 짜증난다 싶으면 그냥 매도를 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냥 뭐 가지고 가시는데 이건 지지선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매도 의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비중을 조금 잘라내는 전략으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저점 라인 때는 일단 4만원대 이상입니다. 42,500원대, 45,000원까지 올라가줘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매수할 의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 나오기가 어렵고, 증권사는 왜 목표 가격을 5만원까지 올려놨을까? 약간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목표 가격 5만원까지 올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뭔가 신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평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유보율이라든지 또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투자하고 있는 곳 뭐 이런 등등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저평가일 수도 있겠다 판단되는데 지금 실적 자체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죠. 자, 기술적 분석에서는 과매도이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등 구간이 4만원대 저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결정을 좀 지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네, 제 입장에서는 네,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네, 매도 의견을 조금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떠나서 요거 회복하려면 무지막지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매수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7만원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갖고 가시는 것보다 네, 따르게 갈아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고요. 네. 자, 목표 주가가 좋아진 종목 또 하나가 있죠. 하이닉스. 근데 약간 걱정스러운 수치가 나왔는데 30만원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실적 굉장히 좋고 흐름도 굉장히 좋긴 한데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이닉스, 닉스 최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목표 주가를 30만원을 제시해버렸어. 물론 이제 터무니없이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성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뭐 이대로 꾸준히 연결이 된다라면 물론 조정은 받겠지만 네, 이게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즉 실적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는 지나쳐서 내년도까지 연결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한다면 30만원 돌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30만원 제시해가지고 끌어당긴다. 이거는 단기적인 조정이 앞에 보이는 상황인데 여기서 매수 이런 어떤 리포트를 냈다는 건 조금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DB금융투자에서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해외 투자은행에서 하이닉스 목표 가격을 네, 30만원대로 제시한 적은 있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처음이래요. 네. 근데 30만원도 갈 수 있을 걸 생각은 합니다. 네. 갈 수 있을 걸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1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목표 주가 20만원 넘어서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가 이게 보시면 뻔히 보이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려왔다 올라가면은 또 전고점 넘어서서 뭐 25만원, 26만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지만 단기간에 만들어질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 매매하지 마시고요. 좀 떨어진 다음에는 매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0만원을 넘을 수도 있고 뭐 또는 뭐 30만원 넘어서 40만원도 갈 수 있죠. 왜냐면 아직 본격적인 어떤 매수세나 주가를 끌어올림의 어떤 포인트가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뭐 엔비디아 연결된 부분들. 근데 요것도 이제 어쨌든 수명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은 괜찮은데 높은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포지션이 변하고 있을 때 매수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입니다. 다만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 조정을 감안하고 보유하셔야 돼요. 이게 22만원에서 끝날지 21만원에서 끝날지 20만원까지 내려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20만원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요 위쪽에서 대충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번 조정이 지나고 나면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팔고 다시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조정 많이 나와봤자입니다.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고 조금 떨어진다 라고 판단하시고 들고 가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보시기 바라고요. 그냥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조정 그게 뭔데? 라고 하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횡보만 나와도 이 종목은 매우 강한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횡보로 진행된다. 너무 강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하이닉스는 저는 아시겠지만 네, 우리 ST7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 더 갈 것이다. 적어도 올해는 매도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은 왜 목표 주가가 올라갔느냐?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있는 석유 가스 탐사에 참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다. 자, 왜냐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과거에 이제 가스전을 개발해서 수익을 낸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2003년도 미얀마 가스전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수익을 좀 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 이후에도 네,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광구의 운영권 확보해서 신규 탐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요런 어떤 전력이 있는 기업들은 이제 수주를 내기가 좀 편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은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 그때 이것도 거짓말일까요? 대통령실에서 그때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국내 기업에게는 네,
발주하지 않는다. 해외 유망기업, 해외 유수기업에게 이런 탐사에 대한 권리를 발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국내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그냥 국내 기업으로 할게요 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헛물 키는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 를 감안해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하는데 68,000원에서 76,000원을 올렸답니다. 76,000원이 목표 주가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난 매물대에서 네, 팔아먹을 물량들 걱정한다는 얘기니까 지금 현재 시점을 이 영일만 뭐 석유 탐사 이런 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요? 그냥 기술적 반등에 의한 단기 반등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뭐 일단 해외 기업들을 안 쓰고 국내 기업을 쓰면 좋긴 좋겠지만 네, 일단은 그 발표가 저는 봤는데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면 또 번복이 되지 않았다라면 국내 기업들은 지금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글쎄 조금 의심됩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저는 더 빠질 거라 생각해요.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빠질 것 같아 보이고 지금 이 영일만 석유 시추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지금 네,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글쎄요. 뭐 그 테마가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네,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까요? LG 어이구.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시면 자 LG 디스플레이의 그 목표 주가도 지금 상향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아주 그냥 지라 같은 상황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은 만원대 정도에서 지지점 잘 잡고 있고요. 흐름들도 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만원대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이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 손을 잡고 차량용 전장 부품을 많이 팔아먹어야지 더 좋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은 모양이 좀 좋아졌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유지가 되는 모습이죠. 단기 급등한 부분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도 이평선이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마 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는 과정을 가고 있어서 아마 지금에 갇혀있는 이 11만원대는 조만간 넘어가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LG전자뿐만 아니라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흐름들에 그대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물론 이제 OLED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스마트폰 패널에 대한 네, 그런 출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영업이익의 전망치, 하반기에 발생된 영업이익 전망치를요. 거의 한 5배 정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790억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약 4천억 정도로 그러니까 8540 네. 8540 맞잖아요. 그러니까 5배. 네, 계산 맞죠?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맞을 거예요. 검사하면 제가 틀리기 때문에, 네. 네, 8540, 5배 정도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올해는 적자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흑자로 나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멀리 보고 진행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목표 주가는 지금 15,000원까지 올려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기 보시면 매물대 존재합니다.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 지금 1차적으로는 여기 12,000원대까지 13,000원까지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목표 주가가 13,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서지 못하면 여기까지는 가야지 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돌아서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한다면 여기 넘어서서 15,0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이거 길게 보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는 그냥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고요. 매수는 사실 조금 꺼름칙합니다만은 그냥 매매 포인트만 보고 접근하시려면 여기 1,500원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장기 이평선이 하얀 곡선 그리고 있어서 반등 세게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간 다음에 떨어져서 이제 약간의 눌림목 형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매수를 한꺼번에 진입하시면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물려 계신 분들도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문제 없어요. 지금 잘 올라가지 않는 것 뿐이지 주가가 더 내려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홀딩 하셔도 괜찮습니다. 유지 잘 하시고요. 그냥 그대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전략
바닥, 그 다음에 매수는 1,500원 정도 관심 가지시되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 한번 볼까요? 요것도 이제 목표 주가가 이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목표 주가가 올라갔다는 부분들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막 열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 더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급등한 상황에서 조금 애매한 구간까지 밀렸죠. 근데 직전 고점 라인 때 또 특히나 몸통 절반 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아요. 지켜보는 게 맞고 이렇게 해서 지켜보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추가 상승을 더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아마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뭐 세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네 추가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감들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니까요. 그 정도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일단 포지션은 지금 현재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포지션이지만 분봉 한번 볼까요? 네 막판에 조금 애매하긴 하다. 그죠? 조금 애매하긴 하니까 요 구간대를 그냥 지켜서 시작되면 괜찮을 것 같다 보여지니까 그 부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측면들은 이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은 아마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뭐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은 지난번에 얼마였죠? 6,500억 그 정도 시가총액 넘어가는 네, 그 대규모 기술 이전을 성공시켰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제2, 제3의 기술 이전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 나쁘지 않죠? 지금 이 기술 이전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통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예전에 상장하기 전에도 덴마크 제약사에게 자기 면역 질환 치료제래요. 이것을 기술 수출하고 나서 이번에 또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된 건데 누적되어 있는 계약 마일스톤은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오 쪽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면요. 이건 더 볼 게 없어요.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많이 올라온 게 문제죠. 네, 추세는 좋고 네, 흐름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공모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지선이 이제 11,000원, 12,000원 잡혀버리는 거고요. 요 구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잡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걱정할 것은 뭐냐, 신규 종목이기도 하고 여기요 과매수 국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상승, 추가 상승 일단 나올 것 같아요. 추가 상승은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상승하고 나서 변화가 조금 아래쪽으로 떨어지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밑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뭐 그냥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거다라고 볼 수도 없고 매물대가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는 지점, 요 시점이 아마 여기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추가 상승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네,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신규 접근은 할 수 없는 구간이니까 신규 접근 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 봐야 되냐면 지금 같은 네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같은 이런 음봉 형태로 마이너스 전환이 된다면 네 뭐 가격대를 본다면 이제는 이 몸통 절반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바로 다음 캔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마이너스 전환이 되는 거. 네. 그러니까 19,500원. 이 밑에 떨어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19,5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안 좋고 일단 내일은 무조건 네, 갭 상승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올라서 시작해야 되고 올라서 시작한 부분을 지켜주고 이 금요일날 종가를 지켜줘야지만이 홀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차익 실현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HMM 볼게요. HMM도 목표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죠. 네, 2분기에 깜짝 실전 나올 것이다. 이거 지금 전망치 아주 좋습니다. 지금 흐름도 굉장히 괜찮아요. 관심 있게 보시고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추정치가 6,200억 이 정도였고 시장 컨센서스가 5,530억 이 정도였는데 지금 다시 보고서를 냈는데 7,890, 7,900억 정도 나온다. 와, 이 정도면은 시장 예상치가 지금 5,500억이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대박 아닙니까? 자, 요즘에는 이제 이 운임에 대한 부분들이 중동 지역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랐었던 부분이 있어서 2분기 실적이 좀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이후의 상황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3분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만약에 중동 지역이 원만하게 진행됐다라고 한다라면 현재로서는 이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운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 좋아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요걸 것만 가지고서 뭐 매수 접근하기는 조금 애매해 보일 것 같아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된 듯한 느낌은 좀 있죠. 지금 보면은 시가총액이 13조 5천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분기 실적만 지금 7,900억이 나와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1년치로 봤을 때는 대단한,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본다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는 23,000원 제시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정고점 매물대,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내일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18,000원 정도 시점이라면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에 조선해운 이런 쪽들 관심을 슬슬 가질 필요가 있고요. 종목들 자체가 저점을 잡아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 잡혀져 있는 조선해운주라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좀 떨어지더라도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18,000원대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가격이 조금 다운되면 아마 다운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다운된다면, 그 시점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자, 분위기는 일단은, 크게 나쁘진 않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자,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 경제가 다 좋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홀딩,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노려서 23,000원, 지금 대신증권이 제시한 이 목표 주가 23,000원, 가능성 다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그 정도까지 보시는 것은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적, 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기업들 좀 알아봤는데,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컴투스 같은 경우는, 별로죠? 컴투스는 좀 별로고.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조금 리스킹한 부분도 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요. 뭐, HMM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다.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목표 주가는 올렸지만, 이거 좀 잘못 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는 뭐, 가봐야지 알겠지만, 요거는,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어닝 시즌에서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 일단 대장입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 기업들은 이런 것들 말고도 많이 찾아보시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목표 주가가 올라갔다라면 기업의 주가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치가 좋다라면 그런 종목군들을 한 번씩 건드려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남은 주일 알차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뵙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